자, 1위 갑니다. 혁명가들 1위는요. 민트 혁명이군요. 네, 민트 혁명. 네. 네. 요번에 뭐 부정선거 그 버스도 민트색으로 했더라고요. 네, 그날 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전에는 부정선거를 해서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네. 메시지를 했는데 이제 승리, 네. 민트 혁명을 승리한 데서 민트색으로. 네. 민트색이 또 그 승리의 그런 것도 의미가 있대요. 있대요. 색깔 풀이가. 네. 그러니까 민트에 민트색도 있지만. 네. 그래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민경호 의원은 네. 밝힌다. 네. 그리고 트럼프도 자신만만하고 그러니까. 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인세영 기자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외웠어요. 이분이 음. 많이 써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미국 부정선거에 국내 언론사들 대망신 신뢰도 추락 가속화. 네. 아유 용기 내셨어요. 진짜 뭐 하는 겁니까? 국내 언론사들이 전에 근데 보니까 그 힐러리 때 네. 저도 힐러리 때 그냥 기사 봤는데 아 힐러리가 되겠네. 아 네. 힐러리가 되겠네 했는데 트럼프가 됐거든요. 트럼프 막 무슨 막 나쁜 놈 막 이렇게 해놨어요. 저 너무 놀란 게. 그 이번에도 제2의 그런 네. 사건이 벌어요. 네. 그거는 아무 그건 이제 여론의 조작이었고 네.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특파원이든 뭐든 다 내보냈으면 특파원들이 그렇게 논대요. 가가지고 놀기만 한대요. 좀 취재를 좀 하세요. 취재를 하고 좀 그런데 시위하는 데 있으면 가서도 보고 좀 그렇게 하라고 이 국내에서 특파원으로 보내는 거지. 그냥 뭐 정해진 대로 받아쓰기, 받아쓰기 CNN 거 하는. 받아쓰다가 지금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CNN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CNN이 CNN이 이게 하원으로 가서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가만히 이렇게 트럼프를 또라이 취급하고 바이든 당선으로 기정사실로 가다가 뒤집혀지면 이제 매체 자체가 네. 박살나게 생겼거나 지금 KBS, MBC가 시청률 바닥이 친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위기예요. 네. CNN이. 그러니까 슬슬 이제 아무도 안 보게 생겼으니까. 슬슬 이제 말하자면 그 안전판을 네. 보험을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약간씩 경향이 네. 바뀌어가는 것 같고 또 그 민경우 의원님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또 올리시면서 싸워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라면 드시고 라면만 드시니까 얼굴 부으셨다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좀 알거든요. 저도 라면만 먹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또 미국에 계신 교포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티 안 나게 만나셔서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 왜냐면 그 애국자라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독립이 되고 이럴 때 그냥 된 겁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한 사람, 왜냐면 지칠 때가 많거든요. 모든 이 투사라는 거, 혁명가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용기를 냈지만 하루에도 12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시험대예요. 민경우 의원도 이거 이제 국민한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내느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네. 시험대예요. 시험대에 선 사람들이. 네. 자, 최근 시장에 매물로 나온 CNN 이 정도로 막 이제 기사를 썼는데. 네.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언급만 또 음모론자로 몰아가던 그들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고요.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아직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수백 명이 눈 속이는 게 가능하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요. 기사를 이렇게 쏟아냈는데 그런데 내려보시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좌파 신문과 더불어 뉴스원 뉴시스 최근 작용화된 것을 평가받는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민영통신사들도 당연히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사람은 음모론자 또는 미치광이로 그동안 몰고 하는 갔었죠. 게 저 위에 보면은 한마디로 부정선거 입법 꺼내지만은 주요 언론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협박이라는 거죠. 협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하태경, 김세영,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비롯하여 보수 농객으로 알려졌던 정규재, 이병태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기자님 재밌으시네. 오히려 부정선거 언급하는 사람들을 나무랬고 선거에 지고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라 이렇게 계속 했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부정선거 통해서 180석 얻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괜히 거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밑에 이근영, 양정철은 지금 언론사들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 기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저대는데 안 나오고 있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근영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또 보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는요, 좌파 범죄자는요, 걔네들 좌파의 범죄는요 절대 순수하게 그냥 아주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여기에 다 자기 친구 심어놓고 뭐 하고요, 뭐 하고 피할 길을 내고 그리고 지금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지금 결론 나기 전까지 자기네들도 진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네 편이라고 믿었던 심어놓은 사람이 터트리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입 다물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결론이 네, 예, 국민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미국의 부정선거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 언론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너무 자세히 써주셔가지고 이건 꼭 여러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요즘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냐더니 미국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내 언론은 적잖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덮고 이제 막 이준석 하태경 나가야 뭐 해 김부석이 막 하고 유튜브. 근데 미국에서 아니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국무장관, 부통령,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그 국내 지금 좌파 플러스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논리라면 이 미국 국민 9천만 명이 음모론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85%가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고 바이든을 지지한 35%도 이번 선거 부정선거로 보는 사람 많아지고 있다. 기사를 잘 써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그다음에 리누드 변호사, 그다음에 시드니 파웰 변호사.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 너무 용감하다고 아예 여전사 게임 캐릭터로까지 만든 분이 있어요. 대단한 그래서 사람. 모두 음모론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모두 음모론자로 그러면은 지금 몰아가고 여기 이제 있고요. 까만 거 저 볼드로 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음모론자, 백악관 변호인단도 음모론자, 폭스뉴스도 음모론자, 우리 편 아니면 모두 음모론자. 다 음모론을.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 의원이 까는 게 이제 불편해졌겠죠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특히 20일에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결정적인 폭로 기자회견 관련해서 언론사들이 기자회견에서 발표 내용 전혀 전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기 지네들 유리한 것만 편집해가지고. 그렇죠. 언론사 팩트 체크 했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팩트 체크 안 했다는 얘기고요. 안 하죠. 절대 그냥. 그 편향된 CNN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보고 조금만 매물로 나왔다는 그래서 CNN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 소송을 진행하자 거의 정신이 나간 듯이 보이고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뭐 계속 와이프 얘기 뭐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사만 맨날. 그래서 시청률이 급락했고요. 안 보죠. 결국 CNN 찌라시죠. 시장성이 추락해가지고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NN이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니까 다시 이제 살아나려고 부정선거가 해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에 CNN이 있습니다. 한국도 KBS, MBC, SBS, 언론사 JTBC. 부정선거 언론사 부정선거 공범일 수 있다. 숨길 수 없는 아킬레스건. 이분 너무 용감하네요. 이 기자님 진짜 최고네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그래서 또한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당이 표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수로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갈 수 있었나 뭐 이런 등등의 위에 내용이 있고요. KBS의 한 베테랑급의 기자는 공정보도고 나발이고 다 무시한 채 언론사 사주와 발행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폄하해 왔는데 이제 와서 미국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냐. 이런 KBS 기자 이런 표현을 해줬대요.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사에게 공정한 보도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만간 없어질 홍보 대행사 정도로 취급하면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 부정선거 사건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 컴퓨터로 얼마나 해킹이 가능한지 제 페이스북도 수시로 해킹해 가거든요. 그리고 제 네이버 아이디를요 2번이나 해킹을 해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해킹을 했습니다. 제 아이디 선거 기간에. 그래서 경찰에 제가 송파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중국에서 해킹한 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 경찰이 중국에서 해킹한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저희가 중국은 할 수가 없대요. 건드릴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차이나 게이트예요. 그게 부정선거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는 것들을 사실 젊은 세대는 이해를 금방 합니다. 예전 세대들은 그냥
표 어떻게 그걸 바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물론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지금 알고 계시고 보수 계신 분들은 또 알지만 지금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 패러다임이 아직 전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홍보 대행사라고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는 KBS, MBC, SBS 향후 한 진짜 10년 이내에 정권 두 번 바뀌기 전에 저는 없어지거나 역할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튜브가 이렇게 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KBS, MBC를 그 수많은 채널 중에 거기를 그렇게 오래 봐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능이나 이런 거 지금 그런 건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KBS, MBC도 방향을 바꾼 게 지금 제작비가 안 들어옵니다. 삼성을 이렇게 죽이는데 삼성에서 그동안 방송국 먹여 살린 거예요. 광고를 얼마나 줬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광고비가 없으니까 드라마가요, 수준들이 다 떨어지고요. 이제 좋은 드라마를 못 만들어요. 그런 정도 제작비가 안 들어오고, 뭘 하고 있냐면 유튜브에서, 근데 방송국도 다 유튜브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 드라마 있잖아요. 아주 잘 나가던 그 시청률 높았던 것만 쭈르륵 틀어줍니다. 그거 제작비 안 들잖아요, 이미. 근데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거 물론 추억팔이 하고 보고, 예전에 이런 거 있었네, 재밌네 하고요. 이제 컨텐츠가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계속 월급 어떻게 줍니까? 지금 유튜브의 수익보다도 지금 KBS에서 수익 구조를 못 만드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바보입니까? 대한민국 광고주들이 계속 CNN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매각되는 사실이 나왔다는 것을 KBS, MBC, SBS는 명심해야 될 거다. 패러다임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시청자들을 외면하면 바뀌는데, 네. TV조선이 뜨는 게 그나마 방송에서는 네. 그나마 옳은 소리 해주려고 우파의 목소리를 네. 조금은 내요. 네. 그래도 유튜브처럼 제대로는 안 내줘도 네. 그나마 네. 방통위 눈치 네. 보면서도 약간 눈치 보면서 제일 세게 내. 그래서 거기가 뜨고 미스터트롯이 그래서 뜨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옳은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TV조선 뉴스도 뜨고 그래서 이제 죽는데,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브 스쿨 한때 엄청 인기 있었어요. 싸이월드도 그렇고. 싸이월드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어요. 자, 이제 종편이 아니라 종- 방송사 역사 속으로 역사 방송 속으로 3사. 살아. 지상파.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이제. 진짜요. 이제 그런 날이 이 옵니다. 몸부림 쳐봐야. 네. 역사 저도 가끔 이게 TV를 어떻게 잘 안 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MBC 틀면요, 하고 제가 바로 넘겨요. JTBC는 드라마만 봅니다. 왜 역사 네. 속으로 사라지냐면요, 이미 조그마한 데는 잘 안 사라져요. 왜냐면 그 말이 큰 수혈이 필요 없어. 어차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안 근데 들고.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장사. 종업원이 없는 네. 가게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식당이라고 네. 칩시다. 그냥 부부 둘이서 주방에 네.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 네. 카운터 보면서 그런 거는 알바 한두 명만 네. 쓰면 안 망해. 안 망해요. 손님. 그런데 크게 벌리는 거. 큰데 임대료 비싸. 일단 대로변이야. 네. 장사 잘 될 때는 좋아. 근데 코로나로 망했는데 네. 일단 임대료 비싸지, 직원 봉급 많이 나가지, 이거 감당이 안 감당이 안 돼서 돼요. 그런 데가 망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MBC, KBS는요, 너무 키워놨어. 워낙 거긴 기자 수도 너무 많고. 엄청나요. PD 네. 기자 합쳐서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KBS 같은데 네. 몇천 명이야. 5천 명인가 그래, 직원이. 그 5천 명에다가 그 방대한 그거 감당이 이제 시청률이 안 네.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서 시청료를 더 올릴 수 있어요? 더 올렸다간 뭐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감당을 못 해. 이제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한 섹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민주노총이 한마디로 노총, 귀족 강성 노조들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컨텐츠라는 건요, 이게 정말 창의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걸 보고 멋있는 걸 보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야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든 어떤 분야든. 네. 근데 그들은 계속 이 정치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고 돈도 많이 벌고, 강성 귀족노조 대봐요. 모든 권한이 오고요. 본인들이 정치권 쥐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 한 방송국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고 매출이 안 나는 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전면에 인공기 그리고 북한하고 사진, 지금 북한 방송이 나오잖아요. KBS의 북한 방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KBS가 먹여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청료 우리가 그만 내야 됩니다. KBS는 공영방송은요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CNN이
매물로 나오는데 이제 네. 남의 일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도 곧 그럴 수 있다. KBS, MBC, SBS. JTBC 등 네. 등등 위험하다. 네. 연합뉴스, YTN 위험하다. 네. 그래도 그 전보다는 부정선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아, 파이낸스 투데이 이분이 제대로인 게 근데 보험 들기 시작한 건데 네. 늦었어. 늦었어. 자, 김신의 신스틸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요. 청바지 TV도 좀 청바지 눌러주십시오. TV도 관심 네. 가지시고요.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고 합시다. 마치겠습니다.